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보낸 그 답변 쓰레기라고 힐난하면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For the time being, the ceasefire remains in place. It's unbelievably weak. I would say, I would call it the weakest right now. After reading that piece of garbage they sent us, I didn't even finish reading it.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그 답변을 거부한 직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보시죠. 미 해군이요. 정말 극비 중에 극비로 꼽히는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의 핵잠수함이 지금 영국령 지브롤터에 있다라고 공개를 한 건데 이거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잠수함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략자원이고 공개됐을 경우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핵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이란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과거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이럴 때 가끔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적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란이 만약에 미국의 요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핵 문제와 관련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쟁이 재발할 수 있고 그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저 핵잠수함 공개로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외신 보도들 보면 USS 알래스카로 추정이 된다는데 이 핵잠수함은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 정도 핵잠수함은 국가급 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거죠. 오하이오급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한 18,000톤 정도 규모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무장은 소위 말하는 전략 핵무기라고 할 수 있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 발사관 24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그 트라이던트2 미사일이 사실 12,000km 정도 이렇게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지중해까지 안 가도 돼요. 이란 공격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메시지 차원에서 냈다고 보고 웬만하면 전 세계 어느 곳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핵 전력을 가진 국가급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을 공개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란에서 굉장히 먼 곳이어가지고 영국령. 저걸 왜 공개했지 싶었는데 사거리가 그 정도까지 되는군요. 전 세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미국의 극비 중의 극비 핵잠수함 위치까지 공개한 미군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이 해방 프로젝트 재개 아니죠. 그걸 넘어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말 아까 전에 이제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는 건데 양태진 변호사님. 우리 정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결국 이제 뭐 한미 동맹의 중요한 그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도 굉장히 크고 또 사실 지금 이제 뭐 남호 피격 같은 경우도 아직 어딘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만약에 이란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뭐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게 꼭 뭐 군사적 직접 참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라는 여론의 압박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뭐 아직 근데 지금 제가 생각에 지금 정부는 좀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이란의 소행이라고 간주하고 막 이란에 대해 비판 성명하게 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뭐 그러니까 이란이라든가 미국과 여러 국가 간의 이제 외교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걸 조금 이제 시간을 벌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한 이란의 반응도 살펴봐야겠죠. 이란 일간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해적으로 풍자한 만평이 실렸고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겁니다. 해적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협상 파트너였던 갈리바프 의장도요. 우리 군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라면서 맞불어 놨습니다. 위원님, 뭐 이란도
순순히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실제 전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란 측에서는 더더욱 강경 발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장기화로 끌고 갈 수 없다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저러한 판단이 저는 잘못된 계산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맞게 되면 필파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6월 달 이전에는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 수가 있다 하는 점도 이란 측에서 염두에 두고 사실 저 집권자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면 되지만 피해보는 사람들은 이란의 국민들이잖아요. 이란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본질은 핵무기고 사실 저 집권층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이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